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슈토크 시시각각 부천 시정브리핑입니다. 부천시가 퇴직 전후의 중장년층을 위해 부천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토크에서는 부천 인생학교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이소연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또 정혜경 평생교육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이 부천 인생학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천 인생학교는 은퇴 후 35만 시간 부천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네. 관내에 이제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가 함께 이제 연계 협력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 중장년 베이비 부머들의 이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은퇴 전후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이제 관건인데, 그걸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간 설계, 건강 설계, 재무 설계, 학습 설계,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어떻게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의 영역에 5가지 영역에 관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4개 대학을 캠퍼스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끝난 후에 이제 그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이 모여서 학습 이후의 모임을 지속해 나가는 플랫폼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이 부천시 역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이 고령화 사회와 함께 하는 거겠죠? 네. 이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직면해서 이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경로도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되고 은퇴 시기도 굉장히 이제 빨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 부천시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평생 학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게 된 부분들은 은퇴 전후에 이제 그 시민들, 특히 중장년들이 고민하게 된 건 불안감이었어요. 네. 직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재무에 관련된 거, 건강, 그다음에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부인의 눈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감을 어떻게 줄여드릴까, 이런 고민이 이제 베이스에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평생학습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제는 생애 주기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문화, 어려운 계층, 그다음에 문해, 많이 이제 여성 중심으로 했다가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직장인 남성들을 좀 정면적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해보자라는, 또 평생학습의 새로운 유입자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인생학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닥치고 나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정했어요. 네. 왜 저희가 사고가 나도 4분 이내에 호흡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늙기 전에, 노년기가 오기 전에 중장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과 동료애를 느끼면서 좀 든든하게 같이 가보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이. 그러다 보니 시설과 건물을 새로 짓고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보다는 관내에 4개의 너무나 훌륭한 대학들이 있어요.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를 포함해서 카톨릭대까지.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해봤더니 너무나 훌륭한 시설들과 교강사분들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다 오픈하고, 시민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듣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굉장히 많이 된, 나름대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 추진 이유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로 인생학교가 2년 차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그동안의 경과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당초에 이제 부천 인생학교를 기획할 때는 어느 곳에서 할까가 굉장히 문제였었어요. 고민이었고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그래서 폐교도 찾아가 보고 많이 준비를 했다가 대학이구나. 그리고 이제 교육부나 국가에서도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제 입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성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더 학습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2016년도에 이제 그 유한대에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3개 과정을 운영을 미리 해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80%가 야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과연 저녁 시간에 퇴근 후에 이분들이 오실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어서 전혀 새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제 유한대학교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수료율이 80%에 육박하도록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저녁에 대학 캠퍼스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설렘이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훌륭하신 강사님도 계셨지만 그 삶에 대해서 같이 늙어가는 것을 고민하는 친구가 생겼고 이웃이 생겼다라는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셔서 이 사업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2016년에 실험적인 이제 운영을 1회 마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부천시민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요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목공예부터 뭐 프리저브드 플라워, 그다음에 애완동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게 됐고 홍보 차원에서 이제 일과 학습의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대국민 심포지엄도 크게 개최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첫 번째 했던 대학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4개 대학의 허락을 얻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시설 다 탐방하고 이제 평생교육 원이라고 대학에 다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평생교육원 원장님들 다 찾아뵙고 4개 대학과 협약을 이뤄내서 2017년에는 드디어 4개 대학 전체를 캠퍼스로, 4개의 캠퍼스로 하게 되고 11개 과정으로 1년 코스짜리로 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수료율과 참여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많은 요구들이 1년 정도는 부족하다. 2년 정도의 이제 높은 수준의 과정으로 심도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이례적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습득하고 나서 창업도 하고 창직도 하고 그리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을 정도면 많이 아쉽다라는 또 많은 아쉬움을 주셨어요. 학습자들께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서 4개 대학 2018년에는 똑같이 4개 대학에서 진행하지만 27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고 이제 2년 과정으로 심도 있게 프로그램이 더 이제 전략화 집중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천 인생학교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인생학교만의 매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평생학습과 다른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점 역할로서의 4개 대학을 충분히 활용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은 뭐 4억 원 미만으로 이제 많이 비용을 절감하고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나 이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시민에게 문을 여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또는 남성 학습자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거의 90%가 다 야간 7시에서 9개,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프로그램에서 수료율이 몇 %다 끝나지 않고 저희는 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학습 후에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해 나갈까? 어느 방향으로 더 공부가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수료증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거기에 부천시가 함께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 선순환 과정을 이루는데 차별화 전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인생학교는 결국 이제 준비 없이 그냥 은퇴를 맞이했다가 어떻게든지 이례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가보면 아니라고 금방 또 그 직장을 잃고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또 비용을 들이고 또 좌절해서 빠져나와서 자아존중감 낮아지고 이게 일자리만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근데 사회적 고립, 사실 그게 더 사회적 비용으로 큰 그 비용이 드는 문제들, 사회적 문제까지 고독사까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학습 측면에서 인생학교는 나와 내 가족, 그다음에 나와 함께 했던 직장 친구들, 우리 지역, 우리 부천시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첫 발을 디디도록 하는데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경 평생교육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 세부적인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운영 과정 속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인생학교가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1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은 명사특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의 시민을 참여하셨고 거기에서 수강 신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료 학습이기 때문에 무료 학습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수강생 학습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된 수강생들을 합동 입학식을 네. 개최해서 1차적으로 사업 개요도 설명해드리고 27분의 강사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고 작년에 조직되었던 학생회 일기 임원진도 소개하고 기타 등등의 사업 안내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서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입니다. 신중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행사에서 아주 성황리에 끝냈고요. 지금 현재는 27개 과정이 각 대학 한 개 대학당 6개, 7개 정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으로 끝나지 않게 과대표도 선정을 하고 네. 각 과정별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10월 말까지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종강하고 나서 11월 달에 졸업식을 해요. 거기에서 1년 동안에 그 학습자들이 만든 작품 전시도 하고요. 만약에 공연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공연도 짧게 볼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맞아서 그 이후까지 인생학교에 와서 굉장히 평생 학습뿐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들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 추억도 드리고 그런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면 작년 성과에서 나온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50대 중년 여성분은 양식 조리사 과정을 수강을 하셨고 국가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결혼을 하셔서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인데 네. 올해 양식 조리사는 그 실습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매번 실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실습 보조 강사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걸 그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그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감격해 하셨고 그 다음날 통화를 하시는데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 우리 딸이 이렇게 중년에 첫 직업을. 첫 직업을 그것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너무 감격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년 40대 여성인데 늘 평생학습을 몇 년 동안 배우러 다니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너는 어디 맨날 싸돌아다니니?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자격증을 따시고 그거 관련해서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나가면서 당당하게 어머니 저 강의하러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이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수강 접수한 수강생들, 네. 수강 동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년 퇴임하신 분, 어떤 분은 신중년 요리하는 남자를 수강하시는데 40년 동안 나는 아내에게 밥만 얻어먹었다. 이번에는 한 요리 10가지 정도 배워서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양식조리사 과정인데 중년 여성, 40대 초반 여성인데 우리 행사 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분이 수제 맥주 및 창업 과정을 수강하셨고 그 두 분은 최근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였고 또 그 여성분의 친정엄마는 양식조리사 과정을 또 신청하셔서 세 분이 한 2대가 같이 하시는. 같이 하셔서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피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천 인생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시시각각 부천 시정브리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